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미국 10년 만기 국채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러한 현상과 비트코인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테라 캐피탈의 창업자 인터뷰 영상인데요. 크립토 헤지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 이름은 댄 모어 헤드고요. 65년생 미국의 명문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도이치방크 같은 유명한 금융기관에서 투자를 일을 계속 했었고요. 약 3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개인적인 자산을 대략 추정컨대 23년 7월 기준 약 8천억 원 정도,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리고 크립토 부자 30위에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크립토 펀드 운용액은 우리 돈으로 하면 약 6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 분을 CNBC에서 인터뷰를 했죠. 10월 5일자 인터뷰입니다. 자, 앤드류라고 하는 사회자가 묻습니다. 주식 크립토 전에 먼저 미국 국채 시장 얘기 좀 해주세요. 최근에 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죠. 그게 사실은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는 말과 동의합니다. 수익률과 가격은 반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 같냐? 데니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상상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렇게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환경에서의 투자는 지난 40년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월스트리트에 입사한 게 80년대 후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껏 40년 동안은 금리가 계속 인하하는 형국이었죠. 은행이 문제가 생기면 연준에서 항상 구제금융을 실시했었죠. 그러니까 좀 양적 완화가 계속 되었던 40년입니다. 미국 그 연준의 기준금리 80년대 하늘까지 치솟았던 게 대체적으로 계속 하락 추세에 있었죠. 근데 최근에 와서 갑자기 어마어마한 각도로 수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대략 40년간의 흐름과 지금이 좀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완전히 다른 체제에 살고 있다. 2년 전에 연준에서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였죠. 10년 만기의 미국 국채가 수익률이 1.3%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2년 전에 최소 5%가 넘을 것이다 라고 본인이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됐죠. 지금 우리는 이미 그 수준에 와 있고 앞으로도 금리와 국채 수익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고요. 임금 인플레이션은 연준 목표에 여전히 지금 다 2배 수준이죠. 그러니까 임금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죠. 그리고 지금 기록적으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요? 나 돈 더 달라고 파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연준이 여기서 금리를 그렇기 때문에 더 올릴 수 있다. 물가가 여전히 세니까 그렇겠죠. 자, 원래 미국 국채는 그 수익률이 기준금리보다 좀 더 높은 게 맞다. 정설이다. 금리도 미 국채 수익률도 더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다? 미국의 국채가 더 하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 미 국채를 계속 더 팔 수밖에 없다. 팔면 이제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수익률은 올라갈 수 있다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이거 CPI 지수잖아요. 엄청나게 올랐다가 최근 떨어졌다가 약간 빼꼼 다시 고개가 올라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쉽게 못한다는 것을 지금 그 그래프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 표정이 재밌어서 제가 캡션을 했고요. 조라고 하는 사회자가 묻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이거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대인이 얘기를 합니다. 코어 인플레이션. 코어는 CPI 지표에서 에너지와 식음료를 뺀 겁니다. 이게 약 4.4%. 임금 인플레이션이 4.5% 정도 된다. 연준은 항상 2% 얘기를 하고 있죠. 인플레이션 2% 이하로 가야 하는데 연준의 안정적인 물가 목표 지금 2배가 넘습니다. 자, 앤드류가 누가 그 진짜 인플레이션, real inflation은 이미 2%가 됐다라고 하던데 여기서 질문은 연준도 인플레이션이 지금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당신이
진짜 인플레이션 2%가 맞습니까? 라고 댄에게 질문하는 거죠. 앤드류가 이렇게 끼어듭니다. 이게 이제 댄 모어 헤드가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한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걸 계속 팔아치운다는 얘기가 되죠. 이게 지금 큰 위기, 도화선 중에 하나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요, 10년 만기의 미국 국채인데 지금 4.7% 정도 되죠. 이게 연준금리 지금 5.5%까지 지금 올렸잖아요. 기준금리를 더 올린다는 것은 10년 미국 국채 수익률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 뭐 거의 채권 시장이 무너지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금리 인상 효과라고 하는 게 2년이 지나서야 100% 발현이 된다. 자, 2, 3년 전에 2020년 이후로 지금 무제한 양적 완화했는데 그 영향이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자, 금리를 급격히 그렇게 올렸어도 이 효과는 지금뿐만 아니고 앞으로 뭐 2년, 3년, 4년 훨씬 더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라는 다소 암울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그 실업률 지표입니다.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실업률이 이렇게 한 번씩 올랐다가 바닥까지 닿았을 때 항상 이 좀 회색 부분, 이게 지금 경기 침체를 나타냅니다. 항상 실업률이 바닥에 닿았을 때 조금 지나서 이 회색이 나와요. 항상 그랬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2020년에도 실업률이 바닥까지 갔을 때 사실 경기 침체가 나왔는데 이거 돈으로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지금 그냥 거의 뭐 로켓처럼 올라간 겁니다. 지금 이래저래 그 회색 음영이죠.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앤드류 사회자가 다시 묻습니다. 당신 말이 맞다면 지금 미국 주식 가격은 미쳤다라고밖에 표현이 안 된다. 댄이 바로 답을 하죠. 맞습니다. 거품이 꼈습니다. 자, 조는 그 할아버지 사회자인데요. 자, 이 친구도 크립토도 그러면 거품이 끼었어야죠. 라고 답을 합니다. 자, 댄이 일단 그 주식부터 얘기합니다. 주식에 왜 지금 거품이 끼었냐면 그 제로 금리였을 때 주식의 PE ratio, 그러니까 그 번 거에 비해서 가격이 이제 멀티플이라고도 하는 게 지금 이 고금리 체제 하에서 PE 수치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리와 미국 주식은 서로 좀 약간 역상관관계가 있거든요. 지금 10년 국채 수익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하면 5%를 줍니다. 그에 비하면 주식은 사실 뭐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 에셋이잖아요. 위험 자산입니다. 이것을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 주식이나 코인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자, 미국의 주식은 현재보다 최소 23%더 하락해야 한다는 지금 결론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로 금리일 때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금리가 높아지면 은행에만 넣어놔도 5%를 주는데 주식에 왜 투자를 합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가 항상 시니컬하게 끼어드는 게 저는 재밌어서 이걸 주로 보는 거죠. 베키라고 하는 여자 사회자는 주식은 지금 S&P 500 지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만약 미 국채 50년 만기, 이 50년 만기 수익률, 국채의 수익률을 대비한다면 주식이 리스크 프리미엄 이걸 적용해보면 현재보다 43% 하락해야 균형점이 맞다. 그렇다고 뭐 제가 지금 무조건 주식이 43% 폭락할 거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주식이 무려 13년 동안 뭐 미국 주식은 뭐 언제나 우상향, 뭐 우리나라 부동산과 비슷하게 미국 사람들 믿습니다. 근데 무려 미국 주식이 13년 동안이나 제자리 걸음 못 올랐던 게 지금 두 번이 있었다. 한 번이 2000년대다. 두 번째가 70년, 80년대 이렇게 두 번이 있었다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베키가 웃죠. 지금 주식이 23%에서 43% 폭락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댄이 이제 조금은 당황을 하지만 뭐 꼭 그럴 거라는 건 아니지만 몇 년간은 주식시장이 좀 뭐 이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게 이게 저희가 크립토 채널이잖아요. 이게 코인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이것은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바로 말씀드립니다. 자, 댄이 그래서 크립토가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코인은 기준금리와 별로 관련도 없다. 그랬더니 이 사진에 보이는 앤드류라고 하는 사회자가 바로
크립토는 위험과 관계가 있잖아요. 뭐 이게 굉장히 다들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조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 사회자는 연준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 위해서는 결국 수도꼭지고 열어줘야 할걸요. 그러니까 돈 더 풀어야 될걸요. 라고 댄을 반박하는 거죠. 자, 댄이 2020년도 그때 무제한 양적 완화했을 때 전 세계 그 어떤 자산도 모두 오르게 하는 마법과 같은 것이었다. 자, 조가 다시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했다. 계속 댄을 어떻게 보면 그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댄이 다시 얘기합니다. 작년은 비트코인이 뭐 관계가 있었다. 앤드류 사회자가 뭐랑 관계가 있었죠? 아, 나스닥이요. 맞습니다. 자, 작년 중반까지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 나스닥은 이제 기술 주식을 의미하죠. 비슷했었다. 근데 내가 볼 때 좀 더 정확히는 비트코인이 작년에 연관이 가장 컸던 거는 슈퍼 레버리지 기관들, 슈퍼 빚을 졌던 기관들이죠. 이 기관들은 블록파이, 셀시우스, FTX 이런 기관들이 엄청난 빚으로 운영이 됐었던 곳이죠. 이게 날아가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런 사건들은 한 세대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매우 보기 드문 사건이었다. 근데 이게 이제 끝났다는 거죠. 지금은 비트코인과 S&P 500 상관관계가 0.2% 수준밖에 안 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상관관계는 주식과 0.1 원래 더 낮다. 그러니까 주식과 비트코인 관계없다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조 그 할아버지 사회자가 그런 비트코인은 뭐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댄이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죠. 기준금리와 관계없는 뭐 거시 경제와 관계없는 고유의 것이니까. 반면 주식이나 채권 시장은 기준금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지금 금리가 사실 높아지면요. 이게 일반적으로 채권 금리와 좀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주식이나 코인이랑은 사실 좀 이렇게 음의 관계에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대는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조가 이제 사람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하하면 결국 비트코인이 그때야 비로소 오른다. 원래 달러를 찍어내면 달러가 더 가치를 잃고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 더 높아지겠죠. 이 말을 합니다. 댄이 그 말에 동의를 하죠. 비트코인은 그런 주기적인 것에 관련이 있다. 그런 주기적인 것은 이제 금리를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산업의 20년 대상승장에 지금 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올랐다, 조금 떨어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데모 헤드는 지금 블록체인을 제2의 인터넷이다. 지금 인터넷이 있었던 시절과 지금 시절 한번 돌이켜 보면 사실 뭐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혁명적이잖아요. 지금 그게 블록체인이고 향후 20년까지도 이게 이어질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키가 이 여자 사회자입니다. 역사적인 여러 상관관계를 볼 때 주식이 뭐 23%, 43% 떨어져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자, 그러면 비트코인 얼마쯤 되어야 할까요? 굉장히 조금, 중요한 질문이죠. 댄이 지금 기관 투자자들에게 그 자산 책임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1번, 미국 국채는 매우 위험하다. 지금 수익률 막 오르고 있죠. 누군가 미 국채를 지금 덤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은 신고점을 또 경신했다. 지금 이게 좀 부동산은 너무 높고 미국 주식 역시 고평가 구간이다. 지금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다. 뭐냐? 금이나 은과 같은 상품이죠. 아니면 지금 이제 막 시가총액 1 트릴리언 달러, 1300조 원을 이제 막 넘어선 블록체인 산업이다. 지금 대부분 기관들이 크립토에 투자하고 있는 비율이 0%다. 아마 그들은 자산 비중의 2% 정도까지는 코인을 담아야 할걸요 라고 웃습니다. 이게 굉장한 사실 뭐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의 얘기니까요. 또 이제 좀 친크립토적인 발언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겠죠. 자, 베키라고 하는 여자 사회자, 집요하게 지금 비트코인 가격 물어봤는데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 27,000달러 조금 넘는데 이거 어디까지 가야 할지 말씀해 주셔야죠. 댄이 답을 합니다. 지난 14년간
연간 평균 145% 성장했던 게 비트코인이다. 쉽게 말하면 매년 2배 조금 더 올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답을 하죠. 엔드류가 갑자기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매년 2배 넘게 오른다고요? 네, 지난 14년간 매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 조라고 하는 사회자도 뭐 그런 수익률에 비교할 자산은 없겠네요. 자, 베키가 사람들이 비트코인 뭐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데 그 할아버지 사회자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비트코인이 금 시총과 같아진다면 비트코인 가격 더 오를 일은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시니컬하게 계속 질문하는 거죠. 대인이 여기서는 막 웃다가 정말 다들 왜 이러실까? 전 세계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이 아직 아무도 코인 1도 담지 않았다니까요 하면서 이제 인터뷰가 끝이 납니다. 이제 표정이 시종일관 조용했다가 이제 마지막에 조금 흥분을 하는 게 재미있어서 제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요. 결국 이 질문들에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크립토가 미래의 신규 자산이 될 수 있을까?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채권이다, 금이다.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정말 디지털 세계, 디지털 화폐 시대가 올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요, 사실요, 정말 나도 큰 코인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이게 이제 되면요,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핵심은 뭡니까? 헐값에 대량 지속 매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미친 상승장이 다시 왔을 때 분할 매도로 탐욕을 그냥 딱 절제하고요. 분할 매도로 시장을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제가 좋아하는 뭐 대표 중에 한 분이 그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거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을 좀 비하하는 발언처럼 느껴지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 구조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새로운 것을 시도하자고 하고 하면 경험이 없다. 전통적인 비즈니스 하자고 하면 어렵다. 이미 포화 시장이다. 새로운 사업을 하자고 하면 사람이 없다고 한다. 구글이나 포털 사이트 내 물어보길 좋아하고 희망 없는 친구에게 의견 듣는 것을 좋아하고 본인이 파는 게 아닌 거죠. 자신들은 대학 교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는데 장님보다 적은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이 행동이 굼떠서 게으른 사람들은 같이 성공할 수 없다.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가장 근데 임팩트가 있었던 말은 사실 이 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입니까? 크립토 디지털 세계, NFT, DeFi, 뭐 여러 가지 그 혁명들이 보이십니까? 뭐 스테이블 코인, CBDC의 세계 아직 잘 안 보이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도 안 보여요. 근데 믿기 때문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보이니까 그제야 비로소 이제 믿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 되고 2억 되고 5억 되고 10억 되니까 이제 믿는 거죠. 실패하는 사람은요. 비트코인이 10억 가도 안 믿을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스스로 좀 봤을 때 되게 임팩트가 있는 말이어서 이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